제가 지금 드린 얘기들이 뭐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 참석했던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서클이라는 그 USDC를 발행한 곳의 서클의 CSO라는 분과도 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고, 시장이 예전과는 공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.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예전엔 이랬으니까,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방식의 해석은 이제는 점점 더 안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안녕하세요. 출장 전문 유튜버 김준우입니다. 주말이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네요. 여기 지금 7위에 있는데, 돌아가기 전에 한번 좀 최근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를 좀 계속 드렸었는데, 시장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더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조금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, 주말 사이에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뉴욕 연준에서 일본 금리에 개입을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.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, 제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안전자산으로서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. 그게 뭐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, 미국이 여러모로 계속 주식시장에서의 그 호황을 누리는 것도 있고, 아시다시피 이제 AI 전쟁, 테크 전쟁으로 점점 더 들어가면서 이게 더 이상 이제 국가별로 갈 수 있는 시장보다는 특정 국가의 더 기술적 우위가 강화된 형태로 가다 보니까, 단순히 그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이제 그 테크 주식들 위주로 해서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엔화가 너무 약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,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하면서 시장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. 시장 개입으로 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들어간다라고 보기엔 전 솔직히 좀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, 예전 시장에 비해서 지금 코인 시장으로의 유동성에 대해 유입이 되는 축이 아예 다른 게 하나가 생겼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가 이제 강화가 되고 하면은 코인 시장에는 안 좋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, 그걸 이분법적으로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. 전에는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, 왜냐하면 그 달러가 강해지고 금, 은이 지금도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, 그렇게 되는 것은 위험자산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, XRP 같은, 그리고 그를 제외한 이제 알트코인은 훨씬 더 안 좋은 시장이다 라는 일방향적인 논리가 말이 됐었어요.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, 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예전엔 그 한 가지 위험자산으로서의 위치만 있다가, 지금은 다른 축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그게 이제 두 개의 레이어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방금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, 우리가 알고는 위험자산으로서의 그 리스크 자산인 그 비트코인, 이더리움이나 기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달러가 약해질 때, 돈을 더 많이 풀 때,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날 때, 금이나 은이랑 은이 약해질 때, 이제 이럴 때 그냥 주로 강해지는 자산 형태군으로 많이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일정 부분 맞는 얘기고 지금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럼 반대급부로 달러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, 구조적으로 강해지고 있고, 그럼 그 상태에서는 계속 그 코인 유동성은 안 좋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, 그렇다고 반대로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, 두 번째 레이어는 뭐냐면, 예전에는 달러는 강해지고 금이 강해지고 하면 유동성은 거기에 머물렀어요. 거기서 나와야지만 다시 리스크 자산 쪽으로 전이될 수 있는 형태가 있었는데, 지금은 그 미국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드만삭스나 JP모건, 심지어 JP모건에서도 그 MMF 같은 것들을 계속 내고 있고, 토큰화를 시키고 있고, 기관 결제를 늘리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제 그 미국의 그 커스터디인 DTCC 같은 곳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캔턴 네트워크라는 미국 월스트리트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체인 위에서는 트랜잭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, 미 국채에 대한 온체인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두 번째 레이어는 뭐냐면, 기존에는 달러면 달러 위주로 머물렀던 시장에서 달러가 디지털 자산화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 달러가 들어오고, 이 MMF 같은 것들이 토큰화가 되고 하는 형태로 되면서 무슨 일이 가장 많이 달라지냐, 기존의 온체인을 벗어나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자산군의 유동성이,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, 이더리움 팔더라도 시장을 완전히 이탈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온체인 상에서 이제 자산이 남아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즉, 예전에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 한번 팔고 나가면 아예 다른 시장에 나가 있었던 자금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비금 형태로 언제든 전환될 수 있는 유동성으로 남아있는 게 있다. 그리고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, 그럼 이 자산들이 결국 그래봤자 그 MMF로 들어간 돈이냐 아니냐, 스테이블 코인 그냥 USD에 들어간 돈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맞습니다. 근데 이 자산이
온체인에 남아있을 때는 뭐가 트리거가 되냐라고 하면 온체인상에서 운용을 해야 돼요. 캔턴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쓴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올 초부터 뭐 있었던 블랙락의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같은 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체인상에서 운용이 돼야 되고, 이거는 디파이라는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디파이가 뭐 아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관 자금들 아니면은 그 온체인상에 올라와 있는 유동성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자산운용 서비스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, 그런 형태에서는 앞으로 설령 비트코인, 이더리움처럼 코인을 팔고 나가더라도 그 위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디파이 서비스는 확장을 하고, 그 관점에서 유동성은 계속 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험자산으로서 있었을 때 코인 시장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유동성 혜택을 입게 되지만,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달러의 토큰화, 그리고 뭐 국채나 그 다른 그 MMF의 토큰화, 혹은 결제상에서의 유동성이 점점 토큰 위에 돌아가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이게 훨씬 더 유의미한 그 토큰 시장의 유동성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되고,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큰을 팔고 나가더라도 토큰 시장의 유동성을 아예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예비금, 준비금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고, 여전히 자산이 묶여서 디파이에 운용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기초 체력인 유동성 관점이 매우 강해지는 근간이 마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예전과는 공식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.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, 예전엔 이랬으니까,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방식의 해석은 이제는 점점 더 안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제가 지금 드린 얘기들이 뭐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, 제가 얼마 전 참석했던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서클이라는 그 USDC를 발행한 곳의 서클의 CSO라는 분과도 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고, 잠깐 참석하긴 했었지만 이제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가 이제 참석하는 뭐 소규모 이제 패널 토론에 들어가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거기에서도 유의미한 논의들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분리된 위험 자산으로서의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대한 금융 시장의 토큰화 유동성을 근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간다는 측면에서 후기 자산로만 남아있지 않는 장기적인 금융시장 내에서의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자산군으로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조금 더 첨언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게 좀 이해가 덜 되실 수도 있어서, 미국 달러 강세가 되면 어떻게 이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, 지금 미국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미화인 그 USD를 확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이제 한국, 뭐 일본, 유럽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그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, 미국 달러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기존 방식으로 달러를 그 단시간 내에 자금 조달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미 국채나 미 달러 베이스가 되고 있는 어떤 다른 MMF의 토큰하던가, 이와 같은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, 이게 뭐 먼 미래 얘기 아니라 당장 환율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, 그 측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자금 유입, 기관들의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. 미국에서 왜 이게 더 나오고 있냐 하면,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고, 금융기관들은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당연히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화인 USD가 점점 더 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, 점점 토큰 시장으로서의 자금 유입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달러가 계속 강세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, 다만 구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에는 좀 조심을 하시면서 가시되, 조심을 하시라는 게 뭐 뻔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, 너무 이 와중에 극단적인 어떤 포지션 변경보다는 갑자기 포지션 정리한다거나 달러가 너무 확 달라질 것 같다는 베팅보다는 좀 서서히 그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작은 베팅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시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저도 시장을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뭐 한 번씩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영상 그냥 댓글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 저도 제가 살펴볼 수 있는, 혹은 네트워크가 닿는 한에서는 최대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